여의도에서 비상을 나라를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나눠보는 여의도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선거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이제 일주일 남은 거잖아요. 네. 사전투표는 내일 모레 목금 시작이 되고요. 자, 이번 대선 남은 핵심 키워드 짚어주실까요? 우리 이사님부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내란 종식, 내란 헌정 종식. 질서 회복, 국민 주권 회복 뭐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거면 내용이니까. 정답은 끝났네요. 그게 그쵸. 핵심이면 더 뭐 네. 선거를 굳이 그렇게.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지금 막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네. 단일화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나옵니다. 마치 내란 종식 얘기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우리가 계속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부대변인님은 좀 핵심 키워드 남은 쟁점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남은 쟁점은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네.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가 사실 저는 관건.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번 선거는 내란을 심판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 이재명과 싸우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 국민의힘 후보를 낼 자격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얼마만큼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서 안정감 있는 지도자로 선택을 받느냐. 네. 저는 이제 그게 처음부터 키워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투표가 먼저 시작돼서 벌써 끝난 곳이 있긴 합니다. 자, 먼 타국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재외 투표인데요. 20만 5천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는 79.5%입니다. 매우 높아요. 역대 최고 투표율인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 보통 많은 시민들이 지금 제일 네. 딱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감정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분노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노. 예, 그러니까 빨리 일주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투표장에 가서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저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라는 키워드.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중국화, 북한화 된다 뭐 이런 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독재를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마지막 결집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더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저들이 지금 막 공포를 조장하는 거를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79.5%. 네. 거의 80%고 제가 사실 프랑스 파리를 보니까 네. 파리 한 군데 있더라고요. 프랑스가 그렇게 큰데 네. 마르세유 이런 데 가면 네. 한 8시간씩 몇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도 저렇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해외 동포들, 네. 그러니까 교민들은 교민들. 아마 투표권이 없을 겁니다. 음흠. 이중 국적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출장을 가 있다거나 그렇죠. 해외 주재관으로 가 있거나 유학생이라든가 그야말로 해외에 체류하는 이제 동포 국민들이 투표를 그렇죠. 하는 건데 저희 이제 가정사를 말씀드리면 저희 이모 같은 분들이 옛날에 80년대 5.18 때 유학을 가셨어요. 네. 갔는데 이제 한국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돌아오셨어요. 안 돌아온 거죠. 안 왜? 돌아온 거예요? 그때 군사 정부 때문에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다른 세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돌아온 건데 그런 분들이 사실 미국에 되게 교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의 공포가 생각나고 본인들이 미국에 남아서 살게 된 이유가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LA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엄청난 시위도 있었고 뭐 미시간대 중심으로 한 530명의 연구자들이 시국사원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해외에도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 그 높은 투표율이 이것은 내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란 종식, 내란 심판의 투표율이다. 그러면 이 투표율이 우리 국내에 지금 하는 투표율하고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전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되게 높아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여기보다 낮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죠. 프랑스 파리 8시간씩 걸려서 간다니까요. 그렇죠. 8분이면 가잖아요. 8분이에요. 8초만 가는 곳도 있어요. 그쵸. 정말 바로 옆에 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여론조사 해보면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 제 기억으로 한 86% 정도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투표하겠다. 네. 특히 사전 투표가 너무 중요한 게요. 매우 중요하죠. 지금 뭐 이제 김문수 후보 본인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그 진영에서는 지금 사전 투표 부정하고 본인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일단 대선 주자가 됐으니까 사전 투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속 그 모니터링하는 그 소위 내란 삼결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김문수를 이제 손절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이 사전 투표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부정 선거 이걸 버려? 이런 식으로 분노를 하고 있어서 네네. 저들 중에 물론 이제 사전 투표한 사람도 있겠죠. 모든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김문수나 뭐 혹은 또 4번을 찍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안 찍는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저들은 지금 사전 투표를 안 하러 가자.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사전 투표를 해서 분위기를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 투표일은 내일 모레입니다. 네, 목요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떤 곳에 가서 해도 됩니다. 옆에 있는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지 뭐 거의 근처에 있습니다. 뭐 저도 사전 투표를 할 생각이거든요. 네. 방송국 근처에 많으니까 네. 마찬가지 두 분도 그게 좀 편하시죠. 예. 네, 맞습니다. 사전 네. 투표가 저번에도 해보니까 너무나 편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든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요즘 워낙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어디가 좀 많이 몰린다, 어디가 찾을 수 있어요. 다.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했고 사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는 너무 자유롭게 마스크 쓰지 않고 하셔도 되니까요. 네. 자, 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남은 게 3차 마지막 TV 토론회 오늘 열립니다. 8시인데요. 자, 특히 이재명 후보가 3차 토론회 앞두고 외교하고 안보 관련돼서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이 후보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는 기둥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그러죠.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은 중요한 주축 중의 하나죠. 비핵화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서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해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 오늘 3차 토론회 앞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자,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 같은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또 지금 현재 가능성이 낮은데 이걸 어거지로 했을 때 결과가 좋겠느냐?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해버리면 모든 의제들이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기 초반에 그 동력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말했듯이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런 그 임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순위가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첫 번째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한 라인을 조금 복원을 하고 어떤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 일부러 뭐 억지로 해가지고는 성과도 없고 괜히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줄 수 있고 경제 살리는 타이밍 놓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점을 염두에 둔 걸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하나의 청산 이후로 저 육사 사조직들부터 뭐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이번에 내란 국면에서 착각이었구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뭐 이런 건데 육사 사조직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좌지우지했다는 게 드러난 만큼 이거 확실하게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잃고 있었던 게 국익. 지금 이 국익도 지금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뭐 나라를 딴 데다가 뭐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실용. 그러니까 이념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막 계속 윤석열 뭐 어퍼컷이나 하고 여기저기 막 퍼주고 이러고 다녔던 거. 그리고 이제 평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이 전쟁 위기까지도 지금 갔던 상황인 만큼 이런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특히 막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그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게 국민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재발을 방지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오늘 3차 토론회가 이제 열리는데 정치 양극화 해소 또 정치 개혁
개헌, 외교, 안보 이 순으로 지금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토론인 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 토론에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비상계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헌의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탄핵을 거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자가 앞뒤로 말을 계속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임명 못 한다고 했지만 또 여야 합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정권의 거수기 녹화를 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좀 토의가 필요할 것이고 감사원 뭐 국회로 이관하는 것들 그리고 뭐 검찰총장 방통위원장을 국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말을 했던 그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가 아닙니다. 네. 이게 일종의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높은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안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말을 바꾼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중국과 대만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막 나서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너 그렇게 말을 하면 되냐 뭐 우리가 공격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양안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 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북한 억제력만 있으면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관하냐. 미국이 그 대만도로 뺀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권리가 있냐 권한이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남의 나라 일에 간섭 안 한다고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안보적으로 정치권을 좀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본인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때그때 들을 때마다 그때그때 이게 맞나 싶으면 동의합니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또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뭐 앞에 중요한 말씀들 다 해주셨고 사실은 토론을 보면서 네. 특히나 이제 1, 2차 토론을 보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네. 다만 이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건 얼굴이 이제 그 넥타이 색으로 갑자기 붉어지는 후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의 공약과 네. 비전과 가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이재명 후보를 비난만 하고 있는데 거의 그래서 이제 인간 팸코, 뭐 네. 팸뚜각시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 예. 오늘 이제 어떤 댓글을 긁어와가지고 이 멘탈을 건드리려고 할까? 그래놓고 정작 웃긴 건 다들 토론 끝나고 집에 가거든요. 네. 근데 혼자서 남아서 연장전을 막 하고 있어요 SNS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이슈로 그렇게 또 혼자 연장전을 펼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봅니다. 그렇죠. 빨간색은 아니었죠. 주황색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요. 예. 자, 토론회 보면 뭐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본 분도 있고 또 어떤 시간적 간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된 토론인지 또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많은 좀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3차 TV 토론회를 끝으로 내일부터는 이른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됩니다. 이제 여론조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하면 거의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요 기간 동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징크스가 있습니다. 대선에 예. 여러 가지 징크스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징크스는 뭐냐면 뭐죠?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했던 여론조사에서 1위 했던 후보가 항상 대통령이 됐다. 그렇죠. 그거가 바뀐 적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희한한 게 네. 블랙아웃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막 온갖 지라시라든지 네. 흑색 선전과 막 거짓말이 난무하거든요. 야 드디어 골든 크로스를 했다. 드디어 역전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여론조사 1위가 대통령이 됐다. 네. 근데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봤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득점하려고 하지 말고 실점만 하지 말자. 근데 이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후보가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토론회를 통해서 작전이 뭐였냐? 본인이 세워놓은 전제와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이재명 후보 보고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마이너스 15조다. 15조. 그러면 본인이 마이너스 15조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본인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5조라는 거 본인이 그냥 슬쩍 그냥 전제를 세워놓고 당신은 마이너스 15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 과잉 진료하고 의료 쇼핑하는 거 줄여가지고 2, 3조 줄일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흑색선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중간에 듣거나 제대로 못 들은 분들은 마치 마이너스 15조가 진리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우리 지지자들이 이것은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좀 지적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6분 30초라는 이 토론이 있는데 네. 이게 여태껏 다른 그 제도가 뭐냐면 보통은 주도권을 6분 30초 가지고 있으면 답변하는 것도 그 본인의 주도권 6분 30초 안에서 해결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답변은 자기 시간 6분 30초에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모든 후보에게 질문을 받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근본적으로 불리한 시간이다. 그러네요. 이걸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네,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하여튼 보니까 본인이 딱 짜놓고 거기에 네. 걸려들으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신 생각 아니냐 네, 그쵸. 이렇게 대치는 모습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지난번에. 대치면 이준석 후보는 사실 얘기 잘 못합니다. 거의 못하는데 1차 때에는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마치 막 엄청나게 본인은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해서 2차 때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 막 이제 본인도 어버버대고 이상한 얘기하거든요. 막 네네. 갑자기 핵융합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핵융합은 왜 그런 얘기를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과연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 외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현실이란 겁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막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꼬투리 잡으면은 안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막 흠집 내면서 본인은 다 준비돼 있다. 그래놓고 이제 막상 본인 무슨 뭐 공상과학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토론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냥 혼자 어떻게 씩씩 되는가만 그냥 개인적인 관심사로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제 그 깜깜이 기간 되면 또 막 이거 대박 났다 뭐 동탄 때 막 얘기를 하면서 20%막 갈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기저기서 분위기를 막 피울 텐데 그런 거에 전혀 낚일 필요가 없어서 우리 지지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불안해할 필요 없다. 요 일주일 기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고통스럽습니까? 사방에서 막 언론에서 막 단일화를 하면 어쩌네 저쩌네 막 네. 쓸데없는 얘기도 할 텐데 그런 거 이제 그 멘탈이 갈릴 필요가 없다. 멘탈 관리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사전 투표 동료와 우리가 그냥 한 표 행사하면 된다. 그 이상 이하도 의미가 없다 봅니다. 유권자들, 지지자들도 동요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변수는 최대 변수는 단일화입니다. 범보수 진영 단일화 문제인데 1차 단일화 기한은 지난 것 같아요. 투표용지 인쇄까지가 1차라고 하면 사전 투표 전이 2차 시한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현재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 이제는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저는 가장 증거가 그 선거비 보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선거비를 아껴서 쓰고 있는데 네. 11만 당원에게 단일화진다고 문자 보냈다는 거. 이거 비용 상당합니다. 좀 크지요. 네, 돈까지 내면서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10% 두 자릿수를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본인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다시 흙탕물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은 패배하고 나면은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 완주를 한 이후에 그걸 자산으로 해가지고 보수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 친윤에게 그 선출된 당대표가 축출되는데 그것도 큰 이유도 아니고 뭐 별 다른 이유도 아니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서 또 친윤에게 붙어가지고 한동훈과 싸워준다? 이것은 이준석으로서는 하지 않는 일이고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준석 표 같은 경우는 이 김문수 표와 좀 다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표는 단일한다고 해서 김문수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표는 사실 이준석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으로서는 본인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괜히 단일화해주고 대선에도 패배해서 총리도 날아가고 오히려 또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또 축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냥 지금의 길을 갈 것 같다. 또 이준석 우리 후보를 가장 잘 알고 네.
많이 지켜봤던 우리 네. 황희두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이게 계십니까? 이 우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렇죠. 저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인데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준석이랑 후보는 여태까지 보면 본인 지지자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 보수 유권자들은 본인한테 미안해야 된대요. 네. 왜 그러냐 하니까 나 원래 정치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으면 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본인이 방송에서 했거든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지금 노무현 정신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기가 막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이제 모릅니다만 이 명태균 씨 이제 페이스북에 뭐 1 무궁화 2 단일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쓰더라고요. 계속 쓰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어차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보여준 그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크게 답은 없다고 봅니다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도 그럼 한다에 좀 제 그 배팅을 좀 하겠습니다. 한다. 네, 한다. 왜냐면 이유는 뭡니까? 이제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식으로 그 자칭 국힘 계열의 정치인들이 나올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너 단일화 안 해서 책임을 그 다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텐데 물론 이제 뭐로 가든 간에 아주 더티한 싸움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명태균 씨의 이제 오더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그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그 노원병에서 무슨 험지 돌파 모델 만들겠다 했었어요. 네. 거기가 그렇게까지 험진지도 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딱 돌려보니까 답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딴 데 막 동탄으로 가버렸잖아요. 부루마블하다 동탄으로 가버립니다. 네, 부루마블. 그런 정치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하.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은 몰라. 사전 투표하고 단일화 해도 되긴 한데 그건 네. 의미가 없겠죠. 네. 하려면 사전 투표 전날 그러니까 내일까지인 네. 것 같아요. 목요일 목요일 수요일까지 06시 전까지 해야 뭐 모르겠어. 하여튼 의미가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건도 제시해달라 다 들어주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가능할지 시간도 되게 짧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본인이 뭐 해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 본인 뭐 임기도 딱 6월 며칠로 딱 정해져 있고 네. 아니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꾸 뭘 해줄까 하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대선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뭐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 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무슨 당권이라든지 공천권이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보장하고 그 보장하면 불법입니다. 네, 그렇기 안 되죠. 때문에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될 것이다라고 보시고 있고 일단 우리 항 이사님은 그래도 이제껏 이준석 후보의 정치 어떤 상황을 보면 그렇게 딱딱딱 해왔던 건 아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다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 제가 네. 그렇게 말하기 좀 그래서 둘러댔는데 네. 그렇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한번 봐야 되는데 권성동 대표 사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동훈은 뭐 어제 보니까 김문수하고 같이 유세도 하기도 했던데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행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다들 네. 아시다시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지금 그렇죠.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네, 저 그런 당이. 차원에서 참 예. 저게 어떻게 정당인가 예. 이런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제 한동훈 측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띄우고 있나 보니까 이 배포 있다. 그렇게 욕하고 막 그 면전에서도 막 그 진짜 험한 얘기들을 하는 네. 그런 김문수 지지자들 앞에 보란 듯이 가가지고 한동훈이 큰 이 배짱을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반대로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나 그런 뭐 친윤계 쪽에서는 저게 이제 끝까지 염치가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보다 늦게 나왔다는 식의 글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막 아무튼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뭘 할까요? 지금 유세는 또 하기도 했어요. 옷도 뒤늦게 입고 이름 적혀 있는 네, 거 어제는 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 선거이기도 한데 너무 또 그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두 가지 선거를 네. 동시에 치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대선을 치르고 어떤 사람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다. 근데 저는 웃긴 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합동 유세 어제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 당연한 건 같은 당내에서 경선해갖고 패배한 사람이 당연히 자기 후보로 이렇게 선출된 사람을 도와서 선거운동하는 게 뭐 자랑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게 언제 나오든지 말든지 그게 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억지로 막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아하. 어째 뭐 방송을 봤는데 아래 자막에 속보라고 자막을 쳐가지고 예. 한동훈 뭐 그 합동유세 나와 김문수 손 잡아 그게 무슨 속보예요. 그리고 저는 친윤 딸것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야 드디어 한동훈은 역시 옳은 소리 한다 막 그런 식으로 친윤들이 이렇게 자랑하길래 제가 대기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그래서 안 돼. 우리가 왜 안 돼? 우리 또 너희들도 공감하는 바른 말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야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뒤늦게 다 상황 정리되고 나서 쉽게 말해서 그 제가 불량배한테 맞고 있는데 불량배 다 저를 다 때리고 불량배들 다 가고 간데 그때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어디에 있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말을 목소리를 낼 때 냈어야지 이제 와서 내는 게 무슨 소용이냐. 윤석열 살아있는 정권일 때 그렇게 목소리를 냈었어야지. 이게 게임에서는요 플레이어들이 제일 극혐해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막타 때리기. 아하. 다 남들이 피 깎아놨는데 예. 자기가 툭 쳐서 마지막 경험치 자기가 다 먹으려는 거예요. 네. 제일 극혐하는 행동입니다. 예.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정치적 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하면 어떤 것을 내밀까요? 이렇게 유세해주고. 저는 청구서를 내밀고 나서 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청구서를 누구한테 줄 거예요? 김문수한테 줄 겁니까? 아니면 뭐 김용태한테 줄 겁니까? 이분도 다 집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줄 것도 없고 또 오히려 그런 행동들 자체가 본인의 인간성을 그러니까 너 결국에는 김문수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역시 너는 전당대회 치르고 있었구나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비난만 더 크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 그 지금 군기 빡세게 잡고 계시던데 네. 정광훈 씨가 네. 엎드려 뻗치라고 머리 박으라고 그러고 예. 그런데 이제 또 김문수 후보랑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네. 뭐 사상적으로도 거의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데 네. 예, 그래서 정광훈 당으로 간다.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국민의힘은 애초에 정당 자격이 없다 말씀드렸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만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렇게 명줄을 유지한다면 정광훈한테 이제 엎드려 뻗쳐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정광훈 씨하고 같이 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단일화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바라보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준석 오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이상합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진짜 이 친윤들이 정말 분노가 더 타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단일화는 사실상 선거에 어차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핑계로 이준석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는 이준석을 대리인으로 해서 한동훈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왜? 한동훈으로서는 이준석이 가장 까다로운 상대거든요. 본인이 계속 세대 교체를 외치고 있는데 이준석 본인보다 더 젊어요. 젊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엘리트 척하는데 이준석이 본인보다 학벌이 좋았으면 좋았지 또 떨어지진 않아요. 예, 비슷비슷하거나 예. 좋거나. 예. 그리고 또 어쨌든 한동훈보다 본인이 그 이준석이 더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 탄핵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것 하나 우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서는 그 이준석이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인데 또 본인보다 어리니까 뭐라고 공격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한편으로 정치 선배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적인 거죠. 천적이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히 제가 화가 그럼 약간 났습니다. 밸런스를 위해서 예. 한동훈 측 입장을 좀 얘기해 예, 드리면 예, 얘기해 주십시오. 검찰 안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한 걸 과연 모르고 있을까? 아. 특히 한동훈과 검찰 거의 한 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 한 번만 더 까불어대면 너 모를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른바 캐비넷 이런 네, 얘기 그렇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준석은 경험이 없습니다. 사회 경험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은 비판받지만 검찰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경험 한 사람입니다. 월급을 좀 받았어요. 월급 좀 받았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아직 그러니까 월급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못 실물 받았어요. 경제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취업 준비생이 조언을 구하니까 갑자기 무슨 출마하래요. 500만 원 시드머니 구하더니 이런 형편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족 혐오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황희도 강성필 두 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